안녕하세요. 다나사이카 박재현 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보존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하나는 허혈성 재관류 손상. 그러니까 허혈에 빠졌다가 재관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손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산소나 영양분 결핍으로 되어 있다가 재관류가 되면 갑자기 확 플러싱 되듯이 얘네가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때 오히려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 성장이 억제된다든지 오히려 모낭세포가 이 좋은 쪽으로 이 산소나 이 얘네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포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뭐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세포대사에 ATP라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ATP는 이 하이포잔틴이나 잔틴이라는 거에 의해서 요산으로 대사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런데 이 효소가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포잔틴이나 잔틴을 거쳐서 이 요산으로 가는데 요산으로 못 가고 이 하이포잔틴이나 잔틴이 세포 내에 축적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관류가 일어나면서 산소가 확 오면 빠르게 얘네가 이제 요산으로 바뀌는 과정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유리기, 그러니까 활성산소나 라디칼이, 프리 라디칼이, 자유 라디칼이 형성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프리 라디칼이나 활성산소가 세포에 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기라는 거는 세포의 DNA나 세포벽에 어떤 지질 괴산화를 초래해 가지고 제리 쿨리 같은 의사는 세포벽이 지질 괴산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물질이 MDA라는 물질이 유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MDA를 측정하면 이 라디칼이 얼마나 모낭세포를 망가뜨리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MDA를 측정해서 발표를 했더니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한 200에서 600%나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라디칼의 이제 세포 손상을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허혈성 재관류 손상을 줄이는 것이 모낭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몸에서 채취한 모낭 세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보존 손상이나 허혈성 재관류 손상이 어떠한 용액에 있을 때 가장 적게 일어나는가, 5가지의 용액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건데요. 생리식염수, 링거 용액, 그 다음에 HTK 솔루션, 하이퍼서머졸 솔루션, UW 솔루션, 이렇게 이제 5개의 이제 유명한 용액들입니다. 그래서 4가지 요소로 알아보는 거예요. 삼투압 농도, 그 다음에 pH, 수소이온 농도 지수죠. pH, 흔히 산성도를 뜻하는 거죠. pH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 영양제, 뭐 이런 요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삼투압 농도입니다. 삼투압 농도를 보면요, 맨 위에 파란색 박스 안에 보면 휴먼 시럼, 이제 사람의 혈정하고요. 그 밑에 이제 생리식염수, 링거 용액, 하이퍼서머졸 솔루션, HTK 이렇게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몰의 농도가 비슷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이제 혈장하고 이게 너무 낮거나 높으면 이 삼투압에 의해서 이 전해질의 불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H입니다. pH를 비교해 보면 사람은 7.4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식염수를 보면 5.0밖에 안 되거든요. 자, 노멀 셀라인 해서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링거스 솔루션, 링거 젖산 용액은 6.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하이퍼서머솔이나 HTK 이런 용액은 이 사람하고 비슷한 7.4, 7.6 정도의 pH를 가진다. 이런 게 더 좋은 용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뭐 세포 내액의 성분이냐 외액의 성분이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 보라색 박스 안에 있는 용액은 생리식염수하고 링거, 우리가 흔히 링거 얘기하잖아요. 그 링거 용액은 다 엑스트라 셀룰라 밸런스, 그러니까 세포 외액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 내액의 밸런스를 가져야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하이퍼서머절하고 HTK 용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요소로 비교해 보면 하이퍼서머절이냐 HTK 용액이 좋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외액이냐 세포 외액의 성분을 가지냐를 비교했을 때 HTK나 하이퍼서머절 이 두 가지가 우수한 용액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 두 가지 HTK하고 하이퍼서머절 솔루션 이 두 가지 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HTK 솔루션은 코스터디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불리고 있는데 한 1970년대부터 이제 독일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심장 수술에 많이 이용이 됐던 용액입니다. 체내하고 가장 흡사한 환경을 가진 용액에다가 담궈놔서 제가 말씀드린 보존 손상과 허혈성 재관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액으로 이제 장기 이식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용액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HTK는 2002년도에는 FDA에 의해서 정식으로 간 이식에 적합한 보존 용액으로 이제 승인이 난 용액이고요. HTK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조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이퍼서머절 솔루션입니다.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이라고도 이 회사일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표에 보시는 거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항산화 성분도 좀 가지고 있고요. 아주 좋은 성분이고 알러지 반응도 적고, 앞에서 비교했듯이 pH나 오스몰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이 모낭 보존 용액, 장기 보존 용액으로 아주 적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하나 이 장기 이식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액은 비아스판이라는 그 UW 솔루션인데요. UW는 University of Wisconsin입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만든 거인데요. 이거는 되게 끈적거리고 또 이 포타슘 농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고, 그럼 나머지는 하이퍼서머절, 그 다음에 HTK 솔루션인데 이 두 가지가 이 모발 이식에서는 가장 좋은 모낭 보존액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이외에도 뭐 이제 PRP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의 혈장에다가 직접 담궈 놓는 거니까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PRP는 그만큼 많은 양을 피를 뽑을 수도 없는 거고, PRP가 과연 이 모발 성장에 뭐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조성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건데, 아직은 이거는 좀 이견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격을 비교한 표를 제가 이제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식염수, 노멀셀라인, 그 다음에 링거 용액, 그 다음에 하이퍼서머절 이렇게 비교한 건데요. 이 모낭 보존액, 이 장기 이식에 쓰는 이 모낭 보존액의 가격이 일반 생리식염수나 링거 용액보다 어마어마한 가격 차가 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써야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하이퍼서머절이나 HTK와 같은 이런 장기 보존액을 그 모낭 보존 용액으로서 그 케이스별로 그 필요한 용액의 종류나 수술 케이스에 따라서 이 적절하게 저온 보관, 상온 보관도 이렇게 하면서 온전하게 모낭을 얻는데 일단은 노력을 하고, 다시 온전하게 이식이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DNI나 식모기를 쓰지 포셉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 과정, 이 모낭이 보존되는 과정에서는 흔하게 보존 손상과 그 다음에 허혈성 재관류 손상, 이 두 가지가 생화학적인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요거는 장기 이식에 쓰이는 모낭 보존액에 이런 초고가의 용액을 씀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용액 쓰는 데가 우리나라에 거의 굉장히 드물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극소수의 병원만 쓰고 있어요. 가격의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액을 씀으로써 채취, 보존, 이식 모든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쏟아부어서 노력하겠습니다.